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여성으로 사랑하는 남편과 결혼해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는 결혼한 지 1년이 된 새내기 신부입니다. 사실 남편과 결혼하기까지 여러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아주 눈앞이 캄캄하니 아찔해집니다. 저와 남편이 이루어지기까진 저희 두 사람을 방해하는 지독하고 못된 대단한 방해꾼들이 있었거든요. 다름 아닌 바로 시어머니와 신우였죠. 시어머니와 신우가 저희를 신혼집을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정말 터무니없는 일을 저희 두 사람에게 요구해 왔거든요. 저희가 싫다고 거부하자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짓까지 저지르면서요. 그래서 아직도 그 생각을 하면 남편과 제가 그 힘든 고비를 잘 이겨냈다는 게 신기할 따름이에요. 남편과 만나게 된 것은 지인을 통한 소개였습니다. 남편과 제가 서로 취향도 비슷하고 성격도 비슷해 둘이 만나면 잘 어울릴 것 같다고 다리를 놔줬거든요. 그리고 친구의 소개대로 남편은 정말로 저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는지 처음 만난 순간부터 저에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 마음이 맞아 사귀게 되었고, 사귄 지 2년쯤 되었을까? 남편이 당연하다는 듯 저에게 청혼을 해오며 저희는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저와 결혼하기 전 저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남편은 크면서 누나와 많은 차별 속에 산 것 같더라고요. 남편 말로는 시어머니가 어릴 적 크면서 외조모와 외조부에게 남동생과 차별을 받고 자라서인지 그 한풀이라도 하듯 남편의 누나를 정말 많이 차별했다나 봐요. 뭐든지 누나만 챙기기에 바빴는데 그래도 시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는 남편을 챙겨줄 사람이 있었지만 시아버지께서 남편 대학교 때 돌아가시면서 혼자 많이 외로웠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결혼해서 그 일로 힘들어질 것 같거나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상관없으니 본인을 떠나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평소에는 씩씩하고 당당했던 사람이 그렇게 자신감 없는 모습을 보이니 왠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얼마나 일생을 누나와 차별받고 살았으면 그런 모습을 보이나 싶은 마음에 남편의 마음을 치유하며 제가 지켜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을 떠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고 남편은 눈물까지 흘리며 정말 저에게 고마워했어요. 남편도 결혼하면 제가 남편에게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이 되는 거니 무슨 일이 있든 제 편이 되어 절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에게 일생을 든든한 편이 되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고, 인사드리러 가기 전 남편은 시어머니나 시누이가 저에게 크게 관심이 없을 테니 그 일로 너무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당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한 부분이 있어서 괜찮다고 하였습니다. 시댁엔 시어머니와 몇 년 전 이혼한 신우가 4살짜리 시조카를 데리고 함께 살고 있었고, 남편은 가족들이랑 같이 사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게 편하다며 이미 밖에 나와 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인사드리러 간 시댁은 역시나 남편의 말대로 시어머니와 신우 모두 저에게 특별한 관심이 없었죠. 그래, 빵집 사장이라면서? 사람들 말로는 그런 거에서는 돈 벌기 힘들다던데. 어디 먹고 살 수는 있겠어? 네, 어머니. 그래도 저희 빵집 제법 장사도 잘 되는 편이고 먹고 살만하니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어머니 맛 좀 보시라고 저희 가게에서 케이크 좀 만들어 봤는데 좀 드셔보시겠어요? 그런 입에 발린 말은 필요 없고 내가 너희한테 바라는 건 하나다. 나는 도와줄 생각이 없으니 너희들 결혼하면서 나한테 손 벌릴 생각만 하지 말라는 거다.
남부모가 자식 키워줬으면 그걸로 할 일은 다 한 거라고 본다. 엄마 말이 맞아. 올케. 내가 올케보다도 나이도 많으니까 말 놔도 되지? 올케 결혼해서도 절대 우리 엄마한테 손 벌릴 생각하면 안 돼? 지금 아빠가 남겨주신 유산으로는 엄마랑 나랑 생활하기도 빠듯하니까. 알겠지? 네, 어머니, 형님. 저희 결혼 전이나 결혼 후에도 시댁에 손 벌릴 생각 절대 없으니 그 부분은 안심하셔도 돼요. 결혼 준비랑 신혼집도 저희가 다 알아서 하기로 했으니 그 부분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렇게 말해주면 나야 고맙고. 이왕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서 살기로 한 거 잘 살도록 해라. 저야 어차피 시댁 식구들과는 남편과 결혼하지 않았으면 만나지 않았을 사람들이었으니 괜찮다지만 남편의 결혼에 무심해도 너무 무심한 시댁 식구의 모습에 남편은 많이 서운했을 것 같더라고요. 기대하지 않고 있었다지만 식구들한테 축하한다는 소리도 못 듣고 손 벌리지 말라는 소리를 들으니 왜 섭섭하지 않겠어요? 게다가 시어머니께서 신우가 결혼할 때는 값비싼 혼수에 7억짜리 아파트까지 해줬다고 하는데 남편한테는 매정하게 그지 없었죠. 그래서 저는 남편을 조심스레 위로해 주었습니다. 자기야, 괜찮은 거야? 혹시 오늘 일로 어머니나 형님한테 상처받은 건 아니지? 서운하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괜찮아. 뭐 이런 일 한두 번 당하나. 자기야 힘내. 앞으로는 자기 혼자 아니잖아? 자기 곁에는 이젠 내가 있다고. 내가 자기를 지켜줄게? 그러니까 우리 다른 생각 말고 오롯이 우리 두 사람 행복만 생각하자. 고마워. 그래도 자기 말 들으니까 위로가 되고 든든하다. 나도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믿음직하고 멋진 남편 될게. 우리 앞으로 행복하게 살자. 시댁 식구들에게 상처를 받은 남편을 보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남편을 지키고 보호해줘야겠다는 그런 생각이요. 그리고 저희 남편을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 사람은 그것이 설령 시댁 식구들이라고 한들 용서하지 않기로 다짐했죠. 그런데 이렇게 말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댁 식구들이 저희에게 무관심하니 좋은 점들도 있었습니다. 옆에서 참견하거나 따지는 사람이 없으니 혼수든 뭐든 저희가 결혼을 하는데 별로 신경 쓰거나 문제될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저희 친정 부모님이야 워낙 제 의견을 존중해 주시는 분들이었고 시댁에서도 크게 말이 없으니 그냥 저희 두 사람 좋을 대로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가 부모님 상견례도 무탈하게 넘어갔고요. 남편에게 무관심한 시댁에 섭섭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덕에 시집살이 없이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시어머니는 저희 두 사람이 시댁에 찾아오는 것조차 귀찮아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전부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아주 황당한 일이 일어났으니까요. 바쁜 가게 일에 시간을 쪼개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쉬게 된 평일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급한 일이 생겼으니 시어머니가 말한 장소로 빨리 오라는 것이었죠. 그렇게 해서 제가 도착한 곳은 백화점이었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시킨 것은 아주 어이없는 일이었습니다. 세아가 마침 잘 왔다. 네 시누이 옷 좀 몇 벌 사주려고 백화점에 왔는데 쇼핑을 하다 보니까 물건이 너무 많이 들어서 들기가 힘들지 않니? 그래서 네 시누이 옷 산 것들 좀 들어달라고 불렀다? 지금 어머니 급한 일 있다고 저 부르신 게 형님 옷 산 거 무거워서 들어달라고 저 짐꾼 시키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 뭐 잘못됐니? 우리 귀한 딸 무거운 거 들다 손이라도 거칠어지면 어쩌니? 그러니 며느리 되는 네가 들어줘야지. 옳게 뭐해? 어서 빨리 내 짐 들어줘. 나 지금 손도 너무 아프고 다리도 아파서 힘들어 죽겠단 말이야. 시어머니와 신우의 말에 저는 헛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한마디 해주었죠.
어머니, 형님, 죄송하지만 저는 이 짐을 못 들어드릴 것 같은데요. 형님이 손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한두 살 어린애도 아니고 스스로 쇼핑한 물건은 스스로 드셔야죠. 그리고 어머니, 어머님께 형님이 소중한 따님이듯이 저도 우리 부모님께는 귀한 딸이거든요. 저도 저희 부모님께 공주 대접 받으면서 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께 귀한 딸인 저도 제 손 거칠어질까봐 쇼핑한 물건들 못 들어드리겠네요. 앞으로 이런 일로 저 부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두 분이야 집에서 매일 노시니 모르겠지만 전 열심히 일하다 평일에 잠깐 하루 쉬는 거라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부르시면 힘들거든요. 제가 오늘 일 때문에 피곤해서 가게 가서 빵도 제대로 못 만들고 그래서 장사 못하게 되면 두 분이 저 책임지고 먹여 살려주실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밖에 못 쉬는 바쁜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뒤를 돌아서 백화점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제 행동에 당황한 것인지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당황하며 버벅거리더라고요. 뭐, 뭐야? 뭐 저런 것이 다 있지? 저런 게 내 며느리라고? 너 거기 당장 서지 못하겠니? 야, 우리 엄마가 기다리라고 하잖아. 너 우리 엄마 말 안 들려? 그 일이 있고 난 뒤 시어머니와 신우는 조용한 듯 보였습니다. 시어머니와 신우와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이야기하니 남편이 화가 나 시댁에서 다시는 그러지 못하도록 잘 이야기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와 남편을 시댁으로 부른 것이었어요. 저희 두 사람이 결혼하는데 아무것도 신경 써주지 못하고 미안하면서 저와 남편에게 밥이라도 한 끼 해주고 싶다면서요. 갑자기 친절하게 대하시는 시어머니가 이상하긴 했지만 그래도 저에게 밥을 해주시겠다면서 부르는 건데 안 갈 수도 없는 일이라 남편과 함께 시댁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정말로 시어머니가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잔뜩히 기다리고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에게 불친절하기만 했던 신우에게까지 극진한 대접을 받으며 저는 남편과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와 신우 두 사람이 저와 남편의 눈치를 보며 낌새가 이상하다 싶더니 조심스레 말을 꺼내왔습니다. 아들, 엄마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네 누나 결혼할 때는 아파트라도 해줬지. 그런데 우리 아들 결혼한다는데 이 엄마가 아무것도 안 해주고 이 사실을 하면 네 아빠가 하늘에서 얼마나 슬퍼할까 그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 그래서 내가 생각해봤는데 이왕 우리 아들 결혼시키기로 한 거 이 엄마가 선심 썼다. 니들 신혼집 내가 해주마. 역시 우리 엄마 최고. 엄마 정말 잘 생각했어. 동준이도 나랑 똑같이 엄마 자식인데 엄마가 늘 나만 챙기는 것 같아서 솔직히 마음이 걸렸었거든. 동준아, 정말 잘됐다. 축하해. 엄마, 갑자기 우리 신혼집을 해주겠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결혼한다고 하니까 엄마한테 도움받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아예 사주겠다는 소리는 아니고 3억짜리 전셋집으로 어디 한번 알아봐라. 그 정도면 너희 신혼집에 하기에는 문제 없을 거다. 어때? 아들, 세아가 이 엄마한테 정말 고맙지? 감사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지? 엄마는 당연한 걸 묻고 그래. 당연히 고맙지. 이렇게 엄마가 크게 신경을 써주는데 감사한 걸 모르면 그게 어디 사람이야? 사람이면 당연히 감사하며 은혜 갚을 마음을 먹지 않겠어? 그렇지. 우리 딸 말이 맞네. 저기 그래서 하는 말인데 너희들 3억짜리 신혼집 구해주는 대신 나도 조건이 있다? 어머니 조건이요? 어차피 어머니가 신혼집을 해주신다고 해도 저는 받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의 행동으로 보아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에서 주는 게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게다가 시댁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까봐 눈에 불을 켜고 보던 신우까지 거들고 나오는 것이 왠지 수상해 보였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남편의 어머니라고 해도 괜히 신세를 져 부담스러워지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 사실 너희들에게 확실해지면 말하려고 그동안 이야기하지 않은 게 있는데, 미연이한테 만나는 남자가 생겼다. 그래서 곧 결혼할 것 같아. 그런데 아무래도 새로 시집 가는데 애를 데리고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사돈댁에서도 아이 데리고 오는 걸 원치 않고, 그래서 하는 말인데, 내가 너희들한테 신혼집을 얻어주는 대신에 니들이 미연이 아이 좀 대신 키워줬으면 좋겠구나. 3억짜리 신혼집 얻어주는데 그만한 대가는 치러야지. 어디 내 말이 틀렸니? 옳게는 몰라도 동준이 넌 알지? 내가 이혼당하고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그러니 동생 좋다는 게 뭐야. 이럴 때 서로 돕고 살아야지. 안 그래? 우리 영준이 잘 좀 부탁해. 진짜 내가 우리 애 놓고 결혼하려니까 가슴이 찢어질 듯 너무 아프다. 이 순에서 착해 빠진 것. 새로 시집 가기로 했으면 행복할 생각을 해야지. 무슨 아이 생각까지 해. 너는 그냥 가서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돼. 엄마는 그것밖에 바라는 게 없어. 엄마, 정말 고마워. 나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아볼게. 역시 나한테는 엄마밖에 없어. 아이고, 이 가여운 것. 내 새끼. 우리 공주님, 일이 여리고 착해서 매일 사람들한테 당하고 사는 거야. 시어머니랑 신우의 모습에 저는 황당해서 가만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역시나 시어머니가 저와 남편을 그냥 도와줄 리 없었습니다. 게다가 자기 애까지 버리고 결혼하려는 마당에 저희 앞에서 우는 신유까지 하는 신우의 모습은 가증스럽기까지 했어요. 시어머니는 저희에게 전셋집을 얻어주는 대신 신우가 재혼을 하니 신우 아이를 키워달라는 말도 안 되는 조건을 걸려고 했던 겁니다. 남편 또한 황당한 건 마찬가지인지 가만히 시어머니와 신우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더욱 어이가 없던 것은 저희가 신우의 아이를 맡아주겠다고 답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두 사람이 결론을 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저희한테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니 아예 처음부터 확실하게 거절을 해 다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하지 못하게 만들 생각이었어요. 어머니, 형님, 죄송하지만 저희는 영준이 돌볼 생각 전혀 없습니다. 어머니께서 해주시겠다는 전셋집도 안 해주셔도 되고요. 그러니 재혼을 하시게 돼도 아이는 형님이 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 너 지금 그게 무슨 말이니? 네 신우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하며 살았는데 어떻게 그런 매정한 말을 할 수가 있어? 네 신우가 힘들게 재혼한다는데 당연히 그 정도는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니? 그리고 그냥 아이 키워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3억짜리 신혼집 해준다고 하잖아. 아니요? 한 생명을 책임지고 키운다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형님 아이를 평생 저희 보고 책임지라는 말씀인데 어머님께서 억만금을 주신다고 해도 그건 할 수 없는 일 같아요. 그러니 어머니 저희한테 전셋집 해주실 필요 없으세요. 방 한 칸짜리 월세를 사는 한이 있어도 저희 신혼집은 저희 힘으로 알아서 구하겠습니다. 윤정이 말이 맞아. 아이는 부모가 책임져야지 우리가 낳은 것도 아니고 부모인 누나가 뻔히 살아있는데 왜 누나 아이를 우리 보고 책임지라고 해? 그리고 누나가 살면서 무슨 고생을 했다는 거야. 엄마 덕분에 평생 호의호식하며 살았지. 내 주변에 누나처럼 고생 안 하고 편히 산 사람도 없을 거다. 내가 그동안 참고 이야기 안 한 게 있는데 누나도 그 정도 나이 먹었으면 제발 철 좀 들어. 언제까지 이렇게 본인이 책임져야 할 일까지 남한테 떠넘기려고 하면서 어린아이처럼 굴 거야? 그리고 지금 재혼하겠다고 누나 자식 버리고 간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지금은 영준이가 어리니까 모른다지만 나중에 크고 나면 얼마나 누나를 원망하겠어? 누나는 그런 것도 무섭지 않나 봐? 그러니까 누나가 매형한테 이혼당한 거라고. 너? 지금 올케 앞에서 말 다 했어? 쪽팔리게 이게 뭐하는 짓이야? 너 올케 앞에서 나 창피 주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지?
아니면 엄마가 나만 예뻐하는 것 같으니까 질투나서 그러는 거야? 누나, 아직도 모르겠어? 이미 누나는 재혼한다는 이유로 우리한테 누나 아이 키워달라고 하는 소리 할 때부터 엄청나게 쪽팔린 짓 한 거야. 내가 이런 말해서 쪽팔린 게 아니고, 그리고 무슨 질투. 엄마가 감싸고 키워서 누나 이 지경 이 꼴 된 거 보면 엄마한테 관심 받지 않고 큰 거 난 다행이라고 생각해. 뭐야? 너 지금 말 다 했냐? 어, 난 할 말 다 했으니까 윤정이랑 이만 가볼게. 그리고 나는 분명히 이야기했어. 조카 키울 마음 없다고. 그러니까 다시는 나랑 윤정이 앞에서 그런 이야기는 꺼내지도 마. 나 그러면 이번엔 정말 두 사람 얼굴 안 보고 살 테니까. 저와 남편은 그 길로 시댁을 나와버렸죠. 그날 남편은 시댁 일로 저한테 많이 미안해 하더라고요. 결혼 전부터 이런 일로 저를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면서요.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이야기했어요. 저희가 받아주지 않으면 그뿐인 일이었으니까요. 그때는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시어머니와 신우가 정말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란 것을 말이죠. 저희에게 신우 아이를 키워달라며 괴롭히기 시작했으니까요. 남편을 설득해도 안 되자 시어머니와 신우가 저희 가게로 무작정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도 저한테 연락도 없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과 전 가게에 마련된 테이블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손님들이 들어왔다 한 번 빠진 상태라 이야기할 시간이 되었거든요. 어머니, 형님, 죄송한데 앞으로는 이렇게 무작정 찾아오시는 일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행히 지금 손님들이 없는 시간이라 괜찮은데 손님이 많을 때는 이렇게 찾아와도 제가 만나드리기 힘들 겁니다. 힘들긴 뭐가 힘들어. 보아하니 손님이 하나도 없는 게 장사도 안 되고 날파리만 날리는 가게 같구만. 그나저나 생각은 해봤니? 네? 무슨 생각이요? 너 이렇게 기억력이 안 좋아서 어떻게 하니? 내가 전셋집 해주기로 한 대신 너희가 우리 손주 키워주기로 한 거 말이다. 그래, 동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동서 주제에 3억짜리나 되는 전셋집을 어떻게 구해? 이런 기회 흔치 않아.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전셋집 해주겠다고 할 때 우리 애 키워주겠다고 하라고. 네 형님 말이 맞다. 솔직히 니들 주제에 무슨 집을 구한다고. 우리 아들이야 어느 정도 돈을 번다지만 여기 빵집 봐라. 이렇게 장사가 안 되는데 너희들이 언제 돈을 모아 전셋집이라도 구하겠니? 니들이 알아서 한다고 했지만 월세집밖에 더 구하겠어? 그리고 어차피 니들 나중에 애 낳아서 기를 거 아니니? 그러니까 미리 조카 키우면서 육아 공부도 하고 얼마나 좋아. 아니 어머니, 육아 공부는 저희 두 사람 아이 낳아서 그때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라면 제가 아니라 본인 인생 살겠다고 자식까지 저희한테 떠넘기려고 하는 형님이야말로 좀 더 부모로서 제대로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도 지금 하시는 행동 절대 형님 위한 행동 아니니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형님, 자식까지 낳았으면 부모로서 자식 클 때까지 잘 돌봐야 하는 의무가 당연히 있는 거랍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형님이 저희한테 본인 자식 맡기려 하는 잘못된 행동을 하면 옆에서 형님을 거드는 게 아니고 부모로서 형님이 본인 인생을 책임지고 살아가도록 쓴소리를 하고 책임지게 하는 게 맞고요. 형님 이렇게 살다가는 결국 본인 인생도 제대로 책임지지도 못하고 망할 수가 있다고요. 옳게. 지금 말 다 했어?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오는 주제에 감히 누굴 가리치려 들어? 이게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이 제 시어미한테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어? 군말 필요 없고 무조건 우리 외손자는 너희들이 돌보는 거다. 나는 확실히 말했다. 아니요. 저야말로 시어머니랑 형님 말 절대 들어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전 확실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봐드리지만 다시 연락 없이 찾아와 이런 말도 안 되는 부탁하시면 저도 더는 안 봐드려요. 그리고 시댁 식구 될 사람이라고 해도 저 아직 결혼 안 했고 저희 남남인 사이라고요. 그러니까 저 이만 장사해야 하니까 제 가게에서 나가주시겠어요? 저는 일어나서 시어머니와 신우를 내쫓았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와 신우는 저희 가게에서 나가지 않으려고 버티더라고요. 결국 제가 두 사람 다 쫓아내긴 했지만요. 어서 나가세요. 당장 나가지 못하겠어요? 가만히 있어봐라. 나는 아직 이야기 안 끝났다고.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라고. 동서, 그러면 내쫓을 거면 동서가 만든 빵이라도 주고 내쫓던가. 저번에 우리 집에 가지고 왔던 케이크 맛있던데 빵이라도 좀 달라고. 지금 이 상황에 빵 이야기가 나오세요? 갑자기 남의 가게 찾아와 일하는 것까지 방해해놓고 빵은 무슨 빵이요? 그렇게 드시고 싶으면 돈 내고 저희 가게 빵 사드세요. 당장 나가요. 동서, 미안하지만 그렇게는 안 되겠어. 주기 싫으면 내가 몇 개 알아서 챙겨간다. 엄마도 빨리 가방에 빵들 좀 챙겨. 신우는 저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빵을 본인 가방에 허겁지겁 집어넣더니 한 보따리 챙겨 시어머니랑 도망치듯 떠나버렸습니다. 어차피 식구가 될 사람들이고 제가 만든 빵 주는 게 뭐가 아깝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제가 며느리 될 사람이라도 그렇지 연락도 없이 기본적인 예의도 지키지 않고 무작정 찾아와 일하는 것까지 방해하더니 도둑도 아니고 멋대로 빵까지 챙겨 달아나는 시어머니와 신우의 모습에 전 몹시 화가 났습니다. 저를 정말로 본인들 가족이 될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지 의심이 들면서 본인들 편의에 따라 저와 남편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이 제 눈에 똑똑히 보였으니까요. 너무 어이없고 황당해 저는 그 일을 남편에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그 일로 화가 나 결국 다시 시댁에 찾아가 한 소리를 하게 되었고 한동안 잠잠한 듯 보였습니다. 다행히 그 사이 저희가 살 마음에 드는 집도 구하게 되어 가계약도 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시어머니한테 갑자기 전화가 걸려온 것이에요. 이 못된 것! 감히 가게 찾아갔던 일을 아들한테 일러 바쳐? 어머니, 당연한 거 아닌가요? 형님 아이를 자꾸 저보고 키워달라고 하시는데 저희 집 일도 아니고 남편 집 일인데 당연히 알려줘야죠. 어디 네 마음껏 해봐라. 그래봤자 니들 주제에 천새집 구할 돈도 없을 테고 결국 우리 외손자 니들이 키우겠다면서 신혼집 구할 돈 도와달라고 말하게 될 테니까. 저희가 어머니께 손 벌릴 일 절대 없을 겁니다. 저희 이미 저희가 살 신혼집 구했고요. 그것도 저희 가게 근처에 있는 아파트로요. 전세금은 신랑이 그동안 번 돈이랑 제가 빵집 하면서 모은 돈 합치면 충분히 되거든요. 이게 어디서 거짓말이야? 니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런 비싼 아파트를 전세로 얻어? 전셋집 구할 돈도 없으면서 우리 손주 키워주기 싫어서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잖아. 내가 오늘 일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어디 두고 봐라. 시어머니는 제가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그렇게 본인이 할 말만 다 하고 냉큼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두 사람이 살 신혼집까지 구했다는데 시어머니가 말만 그렇게 하셨지 더는 저희에게 시조카를 키우라며 건드는 일은 없을 거로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남편과 이야기에 집주인에게 빨리 가계약한 전셋집을 계약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희가 전셋집을 계약해 시어머니에게 집 계약서를 보여드리면 다시는 그런 말을 못하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부동산과 이야기에 전세 계약을 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집주인을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며칠 후 집 계약 날이 되었고 남편은 집을 계약하기 위해 부동산으로 가기로 하고 저는 일이 바빠 가게로 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남편이 회사 연차라 부동산으로 계약을 하러 갈 시간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집주인과 계약이 잘 끝났다면서요. 자기야, 집 계약 잘 끝났어. 내가 지금 자기 가게로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자기야 수고했어. 그러면 이따가 만나?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바로 그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남편과 전화를 끊고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말았으니까요. 시어머니와 신우가 다시 저희 가게로 찾아온 것입니다.
이게 감히 나한테 거짓말을 해? 아무리 우리 손주를 키워주기 싫다고 해도 그렇지. 능력도 없는 것이 어디서 신혼집을 구했다고 지 시어미한테 거짓말이야? 너 우리 아들이랑 결혼할 사람이라 생각해서 그동안 봐줬는데 더는 안 되겠다. 거짓말하는 것들은 혼 좀 나야 해. 어디 매운맛 좀 봐라. 엄마 나도 같이. 엄마가 구해준 전셋집에서 편하게 살면서 우리 아이 돌보면 얼마나 좋아? 이런 지만하는 이기적인 것들은 혼이 나야 한다고. 시어머니와 신우는 저희 집 빵들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죠. 제가 무슨 거짓말을 했다고 그러세요? 당장 그만두지 못하겠어요? 전셋집 구했다는 거 전부 사실이라고요. 그만 못하겠다면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우리 손주 너희가 키워주겠다고 어서 말해. 어서 말하라고. 니들만 결혼해서 알콩달콩 잘 살려고 우리 애 키워준다고 할 때까지 그만둘 생각 없으니까 어디 마음대로 해봐. 그때까지는 매일 이렇게 찾아와서 너 가게 장사 못하게 만들 거라고. 알겠어? 시어머니와 신우는 그렇게 저희 가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떠나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도 더는 가만히 있을 수만 없었죠. 저도 그냥 당하고만 있을 성격이 아니었거든요. 두 사람이 정신 차리도록 제가 괴롭힘 당한 만큼 갚아줘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 박력분 밀가루 포대 큰 것을 들고 제 차를 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랑 신우가 있을 시댁으로 달려갔죠. 다행히 아파트 1층 입구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 같이 따라 들어갈 수 있었어요. 시댁 현관문 앞에 도착한 저는 현관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와 신우는 아무 생각 없이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요. 그래서 저는 시댁에 들어가자마자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밀가루를 대차게 뿌려주었습니다. 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어머니가 말씀하셨잖아요. 제 마음대로 해보라면서요. 그래서 제 마음대로 했는데 왜 그러세요? 이게 어디서 시어미한테. 시어머니와 신우는 갑자기 제 머리끄덩이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에게 달려드는 시어머니와 신우의 머리끄덩이를 한 손씩 쥐어 잡아 뜯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와 신우는 아픈지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와 신우가 제 머리끄덩이에 이어 제 멱살을 잡으려 하는 순간 두 사람을 막는 소리가 들려왔죠. 지금 엄마랑 누나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윤정이한테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아들, 네가 여기를 어떻게? 윤정이가 전화해서 급한 일이 있으니 엄마 집으로 오라고 해서 왔어. 그런데 지금 이게 다들 뭐 하는 짓이야? 윤정이한테 뭐 하는 거냐고? 아들, 글쎄 이게 내가 3억으로 전셋집 얻어주는 대신 우리 손주 키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들을 생각을 안 하더니 나한테 이젠 너희 둘이 돈 합쳐서 전셋집 구했다고 거짓말까지 하지 않니? 니들 능력이 어떻게 전셋집을 구해? 동준이 너야 뭔 돈이 있다지만 이것이 손님도 없어서 파리만 날리는 빵집 하면서 무슨 돈이 있다고 너랑 돈을 합쳐서 아파트 전셋집을 얻었다는 거니? 감히 지 시어미한테 거짓말이나 하고. 그래서 내가 다시는 그런 헛소리 못하도록 이 못돼 처먹은 것 혼 좀 내주고 있었다. 동준아 이것 봐. 이게 나랑 엄마 머리채 잡고 놓아주지도 않아. 조금 전에 엄마랑 나한테 밀가루까지 뿌렸다? 어떡해. 엄마랑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네가 옳게 좀 혼내줘. 너는 결혼을 해도 뭘 이런 거랑 결혼한다고 그러니. 나는 이 결혼 허락 못하니까 다시 물러. 두 사람 당장 헤어지라고. 동준아, 이런 거랑은 당장 파혼해버려. 결혼 못한다고 해버리라고. 알겠어. 그게 엄마랑 누나 생각이라는 거지? 그렇다니까. 나는 우리 손주 이것이 데리고 키운다고 할 때까지는 너희들 결혼 허락해줄 마음 없으니까 헤어지라고. 지 시어미한테 밀가루나 뿌리고 머리끄덩이 잡는 것을 내가 어떻게 며느리로 데리고 살아? 너 만약 이것이랑 안 헤어지고 내 말 안 들으면
다시는 네 얼굴 안 볼 테니까 그렇게 알아. 네 어미 말도 안 듣는 자식, 나는 필요 없으니까. 나도야. 너 만약 여기서 올케랑 안 헤어지고 올케 편들면 나도 다시는 네 얼굴 안 볼 거야. 그래. 정 엄마랑 누나가 원한다면 그렇게 해줄게. 두 사람 뜻이 그렇다면 내가 해줄 말은 이것밖에 없어. 그렇지, 아들. 아들도 엄마 편인 거지? 저것이랑 헤어질 거지? 역시 착한 우리 동생. 누나 편 들어줄 줄 알았어. 두 사람 정말 말귀 못 알아듣네. 내 말 뜻은 그런 게 아니고 두 사람이 원하는 대로 앞으로 내가 엄마랑 누나 얼굴을 안 보고 살겠다는 거야. 뭐, 뭐라고? 아들 너 지금 그거 진심이야? 야, 동주인 너 그게 무슨 소리야? 얼굴을 안 보려거든 적어도 얼굴을 안 봐야지. 왜 엄마랑 내 얼굴을 안 본다는 건데? 내가 분명히 저번부터 경고했지. 그것도 아주 여러 번. 누나 자식은 누나가 책임지라고. 그리고 전셋집 안 해줘도 되니까 엄마한테 난 분명히 누나 아이 키울 마음 없으니 다시 또 이런 말하면 나도 참지 않을 거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었어. 그런데 내 말 무시하고 어떻게 윤정이 일하는 가게까지 찾아와서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윤정이한테 다 들었어. 저번에도 그러더니 오늘도 윤정이 가게 찾아가서 행패 부렸다며? 그것도 누나 아이를 우리가 키운다고 할 때까지 와서 계속 괴롭힐 거라고 그러면서. 두 사람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내가 왜 무슨 잘못이 있어서 누나 아이를 키워야 하냐고? 우리 그이가 아이 데리고 오면 결혼할 마음이 없다는데 어떡해? 그러면 아이를 버려? 지금 나보고 시집가지 말라는 소리냐고? 누가 누나 보고 재혼하지 말라고 했어? 누가 말렸냐고? 누나 자식 누나가 알아서 책임지고 결혼하라고. 그리고 누나가 자식을 낳았으면 자식 먼저 책임질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누나 자식 놓고 가라는 사람과 결혼할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누나가 그러고도 엄마야? 그리고 누나 말대로라면 만약 내가 조카 데리고 살아서 윤정이가 나랑 결혼하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러는 누나야말로 지금 누나 자식 때문에 나보고 결혼하지 말라는 소리야? 누나 때문에 지금 나보고 희생하면서 내 인생 포기하라는 소리냐고? 아니, 내 말은 그 뜻이 아니고. 아, 그래서 엄마가 너희 신혼집하게 3억짜리 전셋집 구해준다고 하잖아. 그 전셋집 필요 없다고 몇 번을 말해. 누나 아이 키워줄 생각 전혀 없고 전셋집도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고 몇 번을 말했냐고. 그렇다고 어떻게 거짓말까지 해. 저것이 아파트를 전세로 얻었다는데 니들 주제에 어떻게 아파트를 전세로 얻어? 얻어봤자 월세밖에 더 얻었겠어? 그리고 감히 며느리 주제에 이 시어미한테 거짓말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두고 봐. 우리 윤정이가 거짓말했다고? 그러면 어디 이거나 보고 말해.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손에 들고 있는 서류 한 장을 건넸고 시어머니와 신우는 남편이 건네준 서류 내용을 확인하더니 둘 다 놀라 뒤로 자빠지려고 하더라고요. 이건 엄마 보이지? 내 이름으로 된 아파트 전세 계약서. 이거 내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나랑 윤정이 똑같이 반반 내서 계약한 전셋집이야. 엄마 벌써 잊었어?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나한테도 유산 남겼던 거. 그리고 엄마가 뭘 몰라서 하는 이야기인데 윤정이 가게 장사 엄청나게 잘 되거든? 그래서 돈도 나랑 비교 안 될 만큼 훨씬 잘 벌어. 그래서 우리 두 사람 이 정도 아파트 전세로 구할 능력 된다고. 이제 할 말 없지?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영원히 얼굴 보고 살지 말자. 오늘부로 나 엄마랑 누나 얼굴 볼 생각 없으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찾아와 괴롭혔다가는 그때는 정말로 경찰 부를 거야. 안 보겠다니. 아들, 그게 무슨 말이냐? 동준아, 설마 너 올케 때문에 우리 안 보겠다는 그런 소리 아니지? 아니, 맞아. 윤정이는 내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사랑하는 사람이고 나랑 평생 함께하기로 약속한 내 소중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런 사람을 엄마랑 누나가 결혼 전부터 괴롭히면서 못 살게 구는데 내가 어떻게 엄마랑 누나 얼굴을 보고 살아? 그것도 내가 몇 번이나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무시했던 두 사람을. 둘 다 나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계속해 내 말 무시하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부탁하면서 나랑 윤정이를 괴롭혔던 거겠지? 아들, 아니다. 내, 내가 잘못했다. 나는 그냥 너 혼자 알아서 잘하니까 네 누나보다 덜 신경 써줬던 것뿐이야. 네 아빠 떠나고 너는 나한테 네 아빠 대신이었다. 내가 든든하게 믿고 의지할 수 있었던 소중한 내 아들이었다고. 그리고 우리 새아가가 이렇게 능력 있고 잘 나가는 빵집 사장일 줄 누가 알았겠니? 이 엄마가 몰라서 그랬어. 그러니까 엄마가 앞으로는 우리 능력 있는 부자 며느리한테도 잘하마. 더는 네 조카도 너희 두 사람이 키우라는 소리 안 할게. 약속하마.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면 나 결혼은 어떻게 하라고? 우리 애를 돌봐줄 사람이 있어야 내가 결혼할 거 아니야. 이 철없는 것. 이젠 그만하지 못하겠어? 그때 정말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 얼굴을 안 보겠다는 절연 소식에 시어머니가 갑자기 돌변해 신우의 뺨싸대기를 날린 것이었어요. 엄마, 엄마 어떻게 나를 때릴 수가 있어? 모르겠어? 나 엄마 딸이야. 이거사, 네 새끼 네가 어쩌지 못해서 결혼 못하게 되는 건 네 사정이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네가 알아서 하라고. 솔직히 너 재혼하겠다고 네 새끼 동준이랑 새아가한테 키워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너도 그 나이 먹었으면 이제 철 좀 들어. 언제까지 주변에서 네가 한 행동들에 책임져줘야 하니? 너 시집갈 때 해줬던 비싼 집도 사치 부리느냐 다 탕진하고. 엄마, 이제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재혼하는데 그이가 아이 데리고 오지 못하게 해서 내가 그러면 우리 아이 동준이랑 올케한테 맡기면 좋겠다고 하니까 엄마도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 그래놓고 이제 와서 왜 그러는 건데? 어차피 넌 결혼하면 그 집사람 될 사람인데 나 늙으면 누가 돌보니? 네 자식 하나 건수 못해서 여기저기 피해주는 너 같은 게 날 돌볼 수나 있겠어? 나 늙으면 새아가랑 동준이가 날 돌봐주게 될 거란 소리다. 그리고 솔직히 대기업 다니는 사위보다는 돈 잘 벌어서 잘 나가는 빵집 사장님인 우리 예비 며느리가 훨씬 좋지. 안 그래? 너 계속 있으면 우리 동준이랑 새아가가 나 안 본다고 할 수 있으니 앞으로는 우리 영 끊고 남남처럼 살자. 그러니까 딸, 미안하지만 너랑은 손절이다. 동준아, 엄마 말 들었지? 네 누나랑 영 끊고 살게. 그러니까 이 엄마랑 철연하고 살겠다는 말만 하지 말아다오. 엄마, 지금 엄마 며느리 될 저것이 돈 잘 버는 것 같으니까 엄마 딸이 나를 버리겠다는 거야? 엄마, 나야. 엄마의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딸이자 공주님이 미연이라고. 어디서 징그럽게 큰아이 처먹어서 공주님 타령이야. 앞으로 네 자식이랑 넌 알아서 살아. 난 새아가랑 동준이랑 살 거야. 엄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나한테 이래? 그러나 신우와 절연까지 선언하고 남편을 붙잡고 애원하는 시어머니 모습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시어머니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미 너무 늦었어. 엄마가 누나 아이 우리한테 맡기려고 한 순간부터 이미 우리는 모자 사이는 끝난 거라고. 내 결혼식도 나 혼자 윤정이 가족들이랑 치를 거니까 두 사람 다 찾아올 생각하지 마. 찾아왔다가는 진짜 그때는 경찰 부를 테니까. 이 모든 일은 엄마랑 누나가 자초한 거니까 난 원망하지 마. 오늘로써 엄마랑 누나랑 내 인연은 여기서 끝이야. 전부 잘 있어. 안돼 아들. 제발 이 어미를 버리지 말아다오. 아들, 이 엄마가 잘못됐다. 아들아. 엄마가 날 버렸어. 날 버렸다고. 그렇게 저희는 시댁을 나오게 되었고 그 후 다시는 두 사람의 얼굴을 볼 일은 없었어요. 시어머니와 신우는 남편의 마음을 돌리겠다면서 몇 번 남편의 회사로 찾아온 것 같았지만 남편이 받아주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정말로 남편이 시어머니와 신우를 경찰에 신고를 했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친척에게서 들은 이야기로는 신우는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결혼까지 취소되었고
시어머니와의 사이도 정말로 틀어져 시댁에서까지 시조카와 함께 쫓겨났다고 하더라고요. 저희와 인연이 끊어진 게 신우 탓이라고 하면서 신우를 원망했다나 봐요. 저한테 재혼을 하겠다면서 시조카를 봐달라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더니 신우는 결국 시어머니한테 손절까지 당하며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고 만 것이죠. 그 후 신우는 아이와 오갈 것이 없어 전셋집을 얻어 직장까지 구해 아이를 돌보며 고생고생하며 살고 있다고 해요. 시어머니도 남편과 절연을 당하며 신우와도 연락을 끊고 살게 되면서 홀로 외롭게 지내게 되었고요. 결국 자신들의 잘못으로 모두 벌을 받게 된 것이죠. 남편은 앞으로 시어머니나 신우 두 사람의 얼굴을 영원히 볼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절연을 하겠다고 하자 그제야 잘못했다면서 남편을 붙잡는 시어머니의 태도에 남편은 더욱 배신감을 느낀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제가 돈을 잘 번다는 생각에 갑작스레 태도가 돌변한 시어머니와 그 와중에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본인만 생각하는 신우의 모습에 아주 질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신우가 절연하며 힘들어하는 남편을 제가 옆에서 잘 위로해 주었습니다. 처음에 힘들어하던 남편도 어느 순간에는 조금 홀가분한 마음인 것 같더라고요. 사실 남편은 가족들에게 받은 상처가 많은지 여러 번 절연을 할 고민을 했었나 봐요. 그러다 이번 계기로 인연을 끊게 된 것이었고요. 그래서인지 회복하는 것도 빨랐습니다. 이후 남편과 저는 무사히 결혼식을 치르게 되었고, 저희 부모님도 시댁 식구 없이 결혼을 하게 되는 남편의 사정을 듣고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냐며 저희 친정 부모님이 남편을 위로해 주었고요. 그래서 지금 남편과 저는 행복한 신혼을 즐기며 누구보다 즐거운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랑은 아빠가 돌아가시고 엄마와 누나랑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안정감과 애정을 저한테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행복하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남편을 더욱 행복하게 해줄 생각입니다. 제 남자는 제가 지켜야겠다는 마음가짐으로요. 그리고 끝으로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할 말이 있는데 진정한 가족이라면 서로를 배려할 줄 알고 또 소중히 생각하시라 전하고 싶습니다. 모든 걸 잃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요. 후회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여기서 제 사연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